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화해장식 절약 기본 상품 제작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꽃다발 제작, 기초 상품 제작에 관련된 내용과 준비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2에서는요, 우리 55페이지부터 꽃다발 제작이라든지 꽃다발의 유래, 꽃다발의 종류들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꽃다발 기초 작업을 한번 보면요.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절화 재료 준비해야 되고, 부재료, 철사, 리본,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도구 및 기타, 꽃칼, 꽃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작업 과정 같은 경우는 구입 계획서에 따라서 꽃다발 절화 재료 구입하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분류하고, 제수화하고, 물 흘림한 다음에 작업대 위에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다발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은 꽃 바구니 만들 때나 다른 꽃 작업을 하실 때 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 꽃다발의 유래와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다발은요, 영어로 부케라고 해요. 불어로도 부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유래가 다산 혹은 기원을 벼이삭 신부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후에는 질병이나 악기를 퇴치하는 냄새 제거용으로도 작게 꽃다발을 만들고 다녔었던 노즈게이, 터지버지 등이 있고요. 증정용 혹은 선물용으로 꽃다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부 부케로 브라이덜 부케를 만들기도 했고요. 꽃다발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줄기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스킬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자연 줄기들을 그냥 그대로 잡아서 묶은 그런 내추럴 스템 부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만들기도 하고, 구부러뜨려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증정용으로 주기도 하는 그런 꽃다발이 있고요. 혹은 장시간 들고 있어서 좀 무겁고 불편한 것들은 줄기를 잘라서 인공줄기를 이용하는 와이어링 부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결혼식 사진 보면 폭포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부케 많이 하셨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폭포형 부케 같은 경우는 예전 기능사 시험의 주요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줄기들을 잘라서 와이어링하고 테이핑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에 이렇게 묶어서 부케를 만들었었던 그 철사로 줄기를 만드는 와이어링 부케가 있었고요. 부케 홀더를 이용한 부케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6페이지에 부케 홀더에 적셔서 거기다 꽃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잡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무겁고 폼에 무게가 있어서 무겁고 우리 부케를 신부가 던져서 신부 친구가 받는 과정에서 꽃이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지금은 부케 홀더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고 브라이덜 부케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타이드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자, 용도별은요, 말 그대로 정말 증정할 때, 누구 축하드릴 때, 혹은 신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부 부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부 부케는 동그랗게 원형 부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케이드 폭포형으로 떨어지는 부케가 있고요. 그것도 워터풀 부케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레센트 부케는 양옆으로 초승달 모양을 하고 떨어지는 부케고요. S자 부케, S자 커브형으로 만든 부케.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어렵고 잘 만들지 않는 부케예요. 그리고 삼각형 부케가 있고 샤워 부케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밑으로 떨어지는 부케죠. 라운드 형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아이들이에요. 자, 꽃다발을 제작하려면요, 원형 꽃다발을 기본으로 본다면 꽃다발을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줄기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손으로 잡았을 때 불순물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포장을 하고 포장을 풀어서 물에 담가 놓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줄기를 일단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듬어서 종류별로 놓은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꽃이나 색감들을 조금씩 계속 붙여가면서 만드는 것, 그게 사선으로 돌리는 그런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줄기를 잡는 꽃다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동글게 만드는 걸 원형 꽃다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아주 동그란
꽃다발을 잘 만들지는 않아요. 뭐 증정용은 조금 더 길쭉한 느낌의 꽃다발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원형 꽃다발은 180도까지 동그랗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리젠테이션 꽃다발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길쭉하게 증정용이나 아니면 꽃들의 얼굴이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얼굴의 순서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꽃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저희 오빠 때만 해도 나이가 나오나요? 뒤에다가 큰 관엽식물 이렇게 하나씩 넣고 꽃이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펴서 꽃을 이렇게 들어서 졸업식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레젠테이션 꽃다발인데 요즘은 그런 스타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높은 거 조금 더 낮은 거 하면서 얼굴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케를 꽃다발을 말합니다. 포장하는 거나 묶는 것들은요, 묶을 때는 뭐 막끈이나 라피아 혹은 플로럴 테이프, 방수 테이프로 단단하게 묶기도 하고요. 포장은 꽃 다발의 그런 형태나 그런 부피감을 고려해서 잘 포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송이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의 뭐 절엽이나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잘 묶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타이드 꽃다발 제작 시 유의사항은요,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직렬형이나 나선형으로 잡게 되는데요. 나선형은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럴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사선으로 잡아주시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병렬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는 일자로 된 혹은 얇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같이 묶을 때는 굳이 사선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직선으로 한 줄기가 그냥 같이 묶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은 점,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잡은 선 밑으로 줄기는 다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서 언제든지 물올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 공급이 가능하게, 요즘은 그 꽃다발 밑에 물 봉지 같은 거를 물주머니를 다 해주시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냥 일반 꽃다발도 있지만 핸드타이드 말고 우리 신부화, 브라이덜 부케를 만들 때 고려 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평생에 한 번뿐이 그런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 종류를 정하거나 그리고 제작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일단은 아름답고 오래 들고 있어도 피로하지 않도록 무겁지 않게 디자인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신부의 체형이나 피부색 아니면 드레스 형태, 뭐 계절, 예식장 분위기 이런 거 다 고려해 주셔야 되고, 꽃은 물 올림 후 사용하고 싱싱하게 유지되도록 수분 유지 방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예식장에 전달하신다고 하면 꼭 물 처리를 해서 보내고 닦을 수 있는 것들도 다 거기다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손잡이는 신부가 잡기 편한 굵기, 그리고 잡았을 때 2-3cm 정도 남게 하거나, 근데 물론 이거는 부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잡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고려하시면 되겠죠. 견고하고 정확하게 제작하며 철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끝 처리를 완벽히 할 것. 혹시 이제 줄기가 약해서 요것들을 이렇게 와이어링 처리를 한다거나 테이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잘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 수명 연장 처리 및 마무리가 있는데요. 꽃다발 수명 연장 처리에서는 제작 전에 물올림 충분히 해주고, 근데 꽃다발뿐만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만들든지 간에 물올림이 충분히 잘 되어 있고, 물올림 할 때 절화 보존제 넣고요. 뭐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시간에 빨리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리고 제작 후에 분무기로 잎과 꽃에 스프레이 한다고 했는데요. 여름철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습한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단시간에 꽃들이 물을 좀 빨리 먹어야 될 때 있죠. 그게 밑에 부분에 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렇게 잠깐씩은 괜찮은데, 계속 잎사귀나 특히 꽃 얼굴에 뿌려주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자, 핸드타이드 꽃다발의 경우는 물에 비닐이나 아스테이지를 이용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준다. 아까 제가 물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 얘기해드렸었죠. 그리고 부케 홀더 사용 시에는 플로럴 폼에 충분히 수분을 흡수시킨다. 폼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폼에 물이 정확하게 끝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마무리는요, 줄기 끝 사선으로 자르고 꽃다발의 묶음점 아랫부분 깨끗하게 제거하고, 꽃다발의 묶음점이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꺾인 꽃이나 상처난 꽃이 있는지 잘 보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케 같은 경우는요,
신부한테 가기 전에 물 처리를 할 때, 물 올림을 할 때는 사선으로 자르지만 직접 신부가 막 잡았을 때는 끝에를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뭐 드레스에 걸릴 수도 있고 손에 이제 계속 만졌을 때 뾰족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섹션 2 문제 풀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핸드타이드 부케 제작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이겠습니다. 줄기의 끝은 예리한 칼로 일자로 자른다. 줄기는 나선형 또는 평행형으로 제작한다. 바인딩 포인트는 단단히 묶는다. 바인딩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의 줄기를 깨끗이 다듬어 준다. 뭐가 틀릴까요? 자, 일단 우리가 줄기의 끝은 예리한 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칼이나 가위로 사선으로 잘라야 되는데 일자로 자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꽃바구니 제작을 한번 볼 건데요. 꽃바구니 기초 작업도요, 똑같아요. 작업 공간 있어야 되고요. 절화 재료 준비해야 되고, 부재료 준비하고, 도구 및 기타 있어야 되고요. 준비 작업 과정도 꽃다발하고 똑같아요. 계획한 만큼 꽃 사야 되고, 물 흘림해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 일단 여기는 바구니를 할 거는 플로럴 폼이 있어야 되겠죠. 꼭 플로럴 폼을 넣고, 그 다음에 깔아놓고 이제 청소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바구니는 거의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는 바구니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 비닐이 깔려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는 바구니들도 있는데 너무 얇다 혹은 불안하다 하면은 아스테이지라든지 오늘 만들 꽃과 비슷한 색감 혹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예쁜 컬러의 비닐을 넣고 제작하시면 됩니다. 네, 꽃바구니를 제작할 때는요, 당연히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계절에 예쁜 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축하 바구니의 경우에 일단 바구니에 폼을 넣고 우리가 폼이 많이 움직이거나 쏟아지지 않게끔 이제 고정을 해주는데요. 철사로 뭐 연결을 해주신다거나 바깥쪽까지 플로럴 폼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다듬어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린,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순서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꽃을 먼저 꽂으시는 분이 있고 그린을 먼저 꽂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로럴 폼의 가장자리 부분, 바구니의 외곽선 부분을 그린으로 꽂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바구니를 기초적인 과정 안에서는 제가 어디까지 얼만큼 꽃을 꽂아야 될지 모를 때는 그린 처리를 먼저 하세요 라고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얼만큼 잘라야 될지 모를 때는 그린 처리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린이나 필러플라워 같은 것들 입체감 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얼굴이 큰 꽃에서 작은 꽃 순서대로 꽂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글씨 리본 있죠? 혹은 그냥 색깔 리본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투명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포장 그런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비닐보다는 종이 포장을 많이 우선시하게 되죠. 근데 멀리 가거나 아니면 꽃을 많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혹시 춥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는 어쩔 수 없이 비닐 포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자, 꽃바구니의 종류와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면 꽃바구니는 좀 뭔가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물 축하하는 자리 혹은 칭찬하는 자리 뭐 이런 거 다 여러 개가 있지만 또 애도하는 자리에도 꽃 바구니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축하 바구니도 있고 이벤트 바구니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 바구니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꽃바구니 마무리는요, 플로럴 폼이 다 보이지 않도록 그린으로 혹은 꽃으로 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 물이 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포장 전에 플로럴 폼의 물 상태를 보고서 부족하면 조금 살짝 더 부어주는데 너무 많아서 막 그 포장한 비닐 안에 물이 흐를 정도로 하시지 않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섹션 4 꽃꽂이 상품 제작을 하는데요. 꽃꽂이 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꽃다발과 지금 꽃 바구니를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꽃다발이나 꽃 바구니 말고 꽃꽂이 상품은 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센터피스 아니면은 물병에다 꽂는 화병꽂이 그리고 뭐 아니면은 갈란드 뭐 리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꽃꽂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꽂이 상품 기초 작업은요 똑같아요. 뭐 작업 공간 있어야 되고요, 절화재료 준비해야 되고요, 뭐 이런 과정들 다 똑같이 필요하고요. 상품 용도별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피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센터피스 하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 센터피스는
꽃꽂이잖아요. 그쵸? 근데 센터피스라는 거는 테이블의 중앙에 놓는 모든 오브제들과 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해요. 액세서리. 우리가 말하는 센터피스는 중앙에 놓을 오브제는 우리는 꽃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계속 센터피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꽃꽂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화병꽂이는요. 물병에다가 꽂는 화병꽂이, 그런 꽃꽂이예요. 그래서 유리화기를 많이 활용하고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낮거나 높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화병을 이용하게 돼요. 센터피스는 수평형이 있어서 옆으로 넓게, 높지 않고 옆으로 넓어지는 꽃꽂이를 말하는데 거의 비율이 높이와 넓이가 1대4 정도, 그러니까 4:1 정도가 비율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고요. 원형은 말 그대로 반구형이라서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거 사방형으로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리스는 플로랄 폼이 아예 리스 형태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리스 형태에다가 꽃을 꽂고, 우리가 리스 하면 또 생각나는 비율이 있죠. 1대 1.618대 1 황금 비율을 생각하고 또 만들 수 있고요. 또 수직형이 있는데 이거는 폼 자체를 길쭉하게 올려서 위로 높이 올라가는 듯한 수직을 강조한 센터피스를 말합니다. 네, 화병꽂이는 유리에다 꽂을 수도 있고요. 도자기 화병에도 꽂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는 폼을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넣는 건데, 그러면은 줄기를 어떻게 고정하죠? 할 때 줄기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서로 지지하면서 고정될 수 있도록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그 와이어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넣어서 고정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는 좀 투명한 화병에 뭐 돌멩이라든지 색깔 구슬 같은 걸 넣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역할을 해서 단단하게 줄기들이 고정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병에 물을 적절히 보충을 해주고요. 줄기 끝이 다 물에 닿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사선으로 자르셔야 되고, 그리고 화병 안에 수명 연장제를 더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꺾여있는 꽃이나 상처난 꽃은 정리해줍니다. 네, 이 꽃꽂이의 종류와 특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꽃꽂이는 우리가 1, 2, 3가지 시험 보는 것처럼 동양 꽃꽂이 있고 서양 꽃꽂이 있고 그래요. 핸드타이드도 시험을 보지만 일단 동양 꽃꽂이를 보면 우리가 한국형 꽃꽂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선과 여백을 강조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동양 꽃꽂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본식물이에요. 우리가 절지라고 부르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동양 꽃꽂이 설명할 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동양 꽃꽂이는 주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지를 만드는 거는 절지거든요. 나뭇가지. 주지를 통해서 일주지, 특히 일주지를 통해서 세워지냐, 눕혀지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이 동양 꽃꽂이의 화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양 꽃꽂이 별표. 네, 주로 세 주지를 골격으로 할 건데요. 그게 1주지, 2주지, 3주지라는 거예요. 1주지, 2주지, 3주지를 통해서 1주지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2주지는 네모로 표시하고 3주지는 세모로 표시하고, 1주지는요 화형과 크기를 결정해요. 얼마나 높이 올렸냐, 얼마나 옆으로 넓혔냐, 밑으로 얼마나 떨궜냐. 네, 동양 꽃꽂이는요 동양의 3대 사상을 통해서 꽃꽂이로 승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주지는 천, 하늘을 뜻하고요. 이거는 화형과 크기를 결정합니다.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2주지는 지, 땅인데 네모로 표시하고 폭이나 부피를 결정하게 돼요. 이거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요. 제3주지는 사람인, 그래서 세모를 표시하고 깊이를 결정하고 조화를 말해줍니다. 근데 1, 2, 3주지만 나무를 딱 3개만 꽂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나뭇가지를 더 꽂으셔도 되는데 그게 바로 종지입니다. 각 주지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동양 꽃꽂이의 유형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 있는 거, 옆으로 누워 있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자연 묘사에 따른 유형인데요. 평면형, 부화형, 방사형, 분리형, 복형, 화기를 나눠놨는지, 화기 안에 침봉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이죠. 근데 우리가 공개 문제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직립형과 경사형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1주지가 세워졌냐, 옆으로 누워있냐 정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은 65쪽에서 같이 볼게요. 직립형은 말 그대로 1주지, 2주지, 3주지가 동그라미가 제일 위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직립형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주지가 동그라미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경사형. 1주지 동그라미가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하수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평면도로 봤을 때는 가운데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1주지가 정가운데 있죠. 중심에 있고 2주지가 바깥에 있고 3주지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완전하게 정삼각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간의 비대칭 삼각형, 혹은 2주지가 조금 더 밖으로 나오고 3주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서양식 꽃꽂이도 한번 볼 건데요. 웨스턴 스타일과 유러피안 스타일이 있습니다. 종교, 의례, 감상, 연애 장식, 신체 장식, 공간 장식 등으로 실용적 목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는데요. 웨스턴 스타일은 그거예요. 고대 이집트, 막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유럽 전통 스타일을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발전시킨 형태예요. 그래서 상품적인 디자인으로까지 발전되어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바탕이 됐습니다. 일단 그 밑에 표를 보면요. 고전적 스타일은, 클래식 스타일은 전통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수직형, 수평형, 삼각형, 원형, 부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레센트형이나 S자 커브형은요. 산업기사에서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명칭의 고전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더치 플레미쉬, 혹은 비더마이어 디자인, 윌드 블랙, 폭포형, 피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수직형, 수평형보다 객관식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밑에 있는 더치 플레미쉬, 무슨 비더마이어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별표. 객관식으로 꼭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읽어보고 함께 볼게요. 더치 플레미쉬는요, 17세기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었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꽃을 거의 겹치지 않게 얼굴들이 다 보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동그란 느낌의 타원형으로 배열하는데, 거기에 조개, 과일, 벌레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양한 그런 것들을 꽃 화병이나 센터피스 앞에 나열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더치 플레미쉬 같은 경우는 그린 것을 보면 같은 계절이 아닌 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4계절에 걸쳐서 그린 그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생적이지는 않지만, 계절에 어울리진 않지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꽃 센터피스로 그려진 것들도 있어요. 자, 비더마이어 디자인은요, 1815년에서 1848년 사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한 디자인인데요. 꽃을 꽂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원형이나 방구형으로 배치한 꽃꽂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크고 대단해 보이는 꽃들이 아니라 좀 작고 여리여리한 꽃들, 혹은 다양한 필러들을 가득 채운 그런 꽃들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밀드플레는요, 불어인데 천송이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꽃이라는 뜻으로도 말하고 있고요. 여러 색상과 모양의 꽃을 사용해서 풍요로운 느낌을 줍니다. 수천 송이의 꽃이라고만 나오더라도 일단 밀드플레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폭포형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를 폭포형, 워터폴이라고 하시면 되고, 피닉스는요, 불사 좋아하시죠? 그 피닉스? 그러니까 천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스스로 태우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 새, 피닉스 디자인인데요. 밑에는 빽빽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중간에 새가 다시 팍 타고 일어나는 것처럼 위로 솟는 그런 느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피닉스입니다. 네, 이제 현대적 스타일로 보면요. 현대적 스타일은 모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 정형화되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이 과제하고는 좀 다르게 자연주의적인 디자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래서 식물 생장적인 디자인이다라고 하면, 식물이 정말 그 땅에서 커서 자라나는 그런 온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조경적, 풍경적, 풍경식, 정원식 그런 디자인이 있고요. 식물학적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내추럴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코레이티브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선적인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뉴 컨벤션 디자인이라고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나타나는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요. 평행 시스템은 파랄렐 시스템이라서 여러 개의 생장섬이 있는데 같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선형적 디자인은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포멀 라이너예요. 형적인 것과 선적인 것이 같이 들어간 디자인. 그리고 실험적 디자인은 뭐 파베 디자인, 슈엘터드, 추상적인 디자인, 뉴웨이브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턴 스타일, 그리고 지금은 유러피안 스타일을 볼 건데요. 유러피안 스타일은 1950년대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성립된 스타일인데요. 식물의 생장 모습과 개성, 그리고 특성을 파악해서 표현하는 자연주의 디자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턴 스타일은 어땠어요? 클래식한 것들은 되게 정형화된 모양들이 많았지만 또 웨스턴에서도 현대적인 스타일들은 자연주의적인 디자인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네, 유러피안 스타일은 처음부터 생장적 조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식물이 자연에서 자라나는 생태적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장식적인 조형은 식물의 생태적 특성이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장식하는 것들,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칭형으로 구성되지만 사실 비대칭형도 가능하다고 해요. 유러피안 스타일에서도요, 선형적 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주의적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형태와 선을 강조했다. 그럼 이거 계속해서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는 얘기죠. 형태와 선을 강조했다. 포멀 라이너 디자인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행적 조형, 그래픽적 조형 등이 우리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입니다. 네, 기타 화의 장식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과제 때 핸드타이드, 구조물 핸드타이드와 함께 짝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짝꿍이 코사지 있죠. 가슴에 우리가 다는 걸 코사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원래는 여인의 상반신이나 아니면 의복에 장식하는 작은 꽃 묶음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에도 하고 어깨에도 하고 아니면은 팔목에도 하고 발목에도 하고 허리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그러니까 의복과 함께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꽃 장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사지는 가슴에 다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코사지가 있구나. 근데 이게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웨이스트, 뭐 리슬릿, 뭐 앵클릿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도 여기 발목이구나, 여기 어깨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코사지하고 부토니어가 있어요. 부토니어는 뭐 코사주 아닌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부토니어 같은 경우는 결혼식 때 신랑이 다는 꽃이에요. 버튼홀이라고도 하는데요. 버튼홀이 불어로 부토니어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주례자나 혹은 링보이 아니면은 양가 부모님이 다는 건 코사지고 신랑이 다는 거다. 그럼 무조건 부토니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화해 장식품에서 우리 꽃 바구니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죠. 바구니, 리스, 그리고 갈란트 이런 게 있는데요. 리스나 갈란트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미 만들어져서 유행했었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의 역사나 의미 같은 것들, 영원성, 끝이 나지 않고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는 그 영원성과 불멸성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리스 하면 또 황금비율도 나오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 갈란드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꽃이나 잎, 열매 등을 가지고 엮어서 만든 꽃줄이에요. 긴 꽃줄. 그래서 어디에 감거나 늘어뜨리거나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형상물은 피규어라고 하는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구형, 십자가 모형 아니면 동물 모양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토피어리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이제 형상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간 장식은요. 주거 공간을 장식할 수도 있고 혹은 사무 공간을 장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상업 공간을 장식할 수 있고 특별한 공간을 장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것들, 상품 진열장 외에도 박람회장, 전시회장 등을 장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꽃으로만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을 장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요.
화훼장식의 절하 기본 상품 제작에 관한 섹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동양과 서양의 전통 화훼장식의 작품 비교가 바르게 된 것은? 동양 꽃꽂이하고 서양 꽃꽂이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1번 동양은 정신적 수양을 강조하고 서양은 생활 공간 장식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2번 동양은 꽃의 색과 모양을 강조하고 서양은 선과 여백을 강조한다. 아니죠. 3번 동양의 주 재료는 꽃이고 서양의 주 재료는 나뭇가지다. 틀리죠? 동양은 기하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서양은 정신적인 요소를 이해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서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뒷장 70페이지에 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서양의 고전적 형태의 하나이고 양끝이 서로 이어지려는 느낌으로 곡선과 균형이 아름다워서 동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래요. 뭘까요? 끝이 닿지는 않았어. 그럼 리스는 아닌데 뭔가 닿으려고 하는데 동그랗고 뾰족한데요. 그러면은 나선형이냐, 초승달형이냐, 수직형이냐, 둥근형이냐. 네, 초승달형이 맞습니다. 혹시 초승달형이라고 나오지 않고 크레센트라고 나와도 아, 이게 초승달형이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업 공간과 정리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도구 중에서 칼, 가위, 가시 제거기, 니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떤 재료를 절단하느냐,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도구의 성질에 맞게 또 재료의 특징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정리는 꼭 도구 공구함이나 그리고 진열대 정리해서 사용하시기 좋게끔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정리하는 거, 절합 폐기물 정리하는 거는 일반 샵에서 많이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정리할 때 정돈을 깨끗하게 잘 하셔야 쓸데없이 계속 구매하거나 자꾸 구비해 놓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애석하게도 우리 꽃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들은 뭐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절하 쓰레기들은 거의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리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챕터 2에서는 화훼장식 절하 기본 상품 제작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뭐 디자인의 요소나 형태, 뭐 배열, 뭐 색, 그리고 만드는 재료들, 다루는 법,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배웠는데요. 꼭 기본적인 것들은 꼭 지켜가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든지 간에 기본적인 것들을 꼭 지켜서 또 멋진 작품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잘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3에서 화훼장식 절하 상품 포장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이어서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 볼게요.